1단계, 지능이 매우 낮은 수준. 정해. 이 수준은 IQ 70 미만에 해당하며 사람이 생각하는 능력을 측정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입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생각보다는 직접 보고 만지는 것으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학습. 배우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알려주고 직접 보여주어야 합니다. 큰 규칙을 한 번에 배우기보다 정해진 순서대로 하나씩 차근차근 배웁니다. 예를 들어 양치질이나 간단한 음식 만들기는 매일 똑같이 보여주면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나 주변 환경이 바뀌면 혼란스러워합니다. 생각을 유연하게 바꾸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억. 익숙하고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잘 기억합니다. 돌봐주는 사람의 얼굴, 집의 모습, 매일 하는 일의 순서는 잘 기억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규칙, 날짜, 여러 단계를 가진 설명은 기억하기 힘들어합니다. 집중하는 시간이 짧아서 길게 가르치거나 복잡하게 말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소통. 주로 간단한 방식으로 소통합니다. 아는 단어가 적고 문법도 간단하게 사용합니다. 많은 경우 짧은 단어, 손짓, 목소리 톤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느끼는 능력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정확한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친절함, 화, 격려 같은 감정을 알아차리고 의미 있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 수준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정해진 틀을 따르며 천천히 배우고 간단하게 소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익숙한 일상을 통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능력은 뛰어납니다. 일상생활. 이 수준의 사람들은 정해진 틀 안에서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대부분 밥 먹기, 씻기, 옷 입기, 간단한 놀이 같은 일상적인 일을 할 때 돌봐주는 사람이나 프로그램에 의존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으며 늘 똑같은 환경에서 익숙한 일을 반복할 때 가장 잘 해냅니다. 교육에서는 어려운 공부보다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데 집중합니다. 손 씻기, 그림 시간표 보기, 간단한 도구 사용법 배우기 같은 실제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말로 어렵게 설명하는 것은 효과가 없어서 선생님이 직접 보여주고 함께 연습하며 가르칩니다. 아주 작은 성공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도움 없이 혼자 무언가를 해냈을 때 칭찬받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가깝고 익숙한 사람들 사이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노래를 함께 부르거나 간단한 게임을 하거나 단체 활동을 반복하면서 친구를 사귀입니다. 말을 잘하지 못해도 미소, 손짓, 그리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돌봐주는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며 그들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받습니다. 여가 시간은 감각을 이용해 즐거움을 느끼고 익숙한 것을 반복하며 보냅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듣거나 다음 내용이 예상되는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색칠하기나 블록 쌓기 같은 손으로 하는 활동을 할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새로운 것은 즐거움보다는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익숙한 활동이 가장 안전하고 즐겁습니다. 이 수준의 일상생활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예측 가능한 하루를 보내며 어려운 대화보다는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이 수준의 가장 큰 어려움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 하고 낯선 것을 힘들어한다는 점입니다. 돌봐주는 사람이 바뀌거나 하던 일의 순서가 바뀌는 것 같은 작은 변화에도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계속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지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문제를 푸는 일은 특히 너무 어렵습니다. 소통의 어려움도 힘든 점 중 하나입니다. 아는 단어가 적고 문법이 서툴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돌봐주는 사람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집중하는 시간이 짧고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서 함께 어울리는 것을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또 다른 어려운 점입니다. 이해하고 대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참고 노력해 주어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 도움이 없으면 외로워지기 쉽습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들도 이들을 힘들게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 수준의 사람들이 감정이 없거나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고 오해합니다. 사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 톤이나 믿음, 격려를 매우 잘 느낍니다. 비록 자기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는 못해도 그렇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그들이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족이나 돌봐주는 사람과의 관계는 매우 강하고 오래갑니다. 손을 잡거나 웃거나 가까이 다가오는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합니다. 가장 큰 오해는 이들의 삶에 행복이나 보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삶에 관계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2단계, 평균보다 낮은 지능. 정해. 이 수준은 IQ 70에서 85 사이로 평균보다 약간 낮은 범위입니다. 이 수준의 사람들은 보통 혼자 생활할 수 있지만 생각하고 배우는 방식이 더 구체적이고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어려운 이론이나 복잡한 규칙을 이해하기보다는 반복, 시범, 그리고 실제 예시를 통해 정보를 배우고 기억합니다. 생각하는 능력. 복잡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생각을 할 때는 꾸준하지만 속도가 느립니다. 예를 들어 수학 공식이나 문법 규칙은 작고 반복 가능한 부분으로 나누어 주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매일 정해진 일을 따르거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처럼 직접 눈으로 보는 기술은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기억. 익숙한 환경이나 예측 가능한 규칙을 잘 기억합니다. 시간표, 장소, 일의 순서 등은 꾸준히 기억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힘들어합니다. 실제 활동을 할 때는 집중을 잘하지만 길거나 어려운 내용의 수업에는 집중하기 어려워합니다. 언어 능력. 언어 능력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유적인 표현, 숨은 뜻, 어려운 단어는 이해하기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느끼는 능력은 뛰어나서 상대방의 목소리, 톤, 몸짓, 관계의 분위기를 잘 알아차립니다. 이 수준은 반복에 의지하고 생각하는 속도가 꾸준하지만 한계가 있으며 정해진 일은 잘 기억하고 일상적인 소통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덕분에 주변에서 도와주는 환경이라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 이 수준의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과 어려워하는 일 사이의 균형을 맞추며 이루어집니다. 학교에서는 수업 내용이 구체적이고 예시가 분명하면 기본적인 읽기, 쓰기, 세마기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기호를 사용하거나 여러 겹으로 설명해야 하는 과목은 이들을 느리게 만들며 선생님이 참고 기다리며 가르치지 않으면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그림 자료를 보여주거나 직접 해보게 하거나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선생님은 이런 학생들이 성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정해진 일과가 꾸준히 유지되면 매일 해야 할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음식을 만들거나 청소를 하거나 자기 물건을 정리하는 일은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가전제품이 고장 나거나 교통편이 바뀌는 것 같은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야 할 때 망설이거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기회도 있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가게에 물건을 채우거나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을 돕거나 정해진 목록에 따라 일하는 것처럼 꾸준하고 책임감 있는 일이 잘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상황에 맞춰 바뀌어야 하거나 도움 없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일은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상사가 체계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면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가깝고 믿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편입니다. 대화는 주로 철학적인 토론이나 미묘한 농담보다는 눈앞의 실제적인 이야기에 집중됩니다. 다른 사람이 꼬아서 말하거나 반어법을 쓰는 것은 놓칠 수 있지만 의리가 있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 데는 뛰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틀과 동료애를 모두 느낄 수 있는 단체 활동이나 일과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들의 일상생활은 주변 환경이 꾸준하고 지지적일 때 학교, 집, 직장에서 꾸준히 자기 역할을 하고 다른 사람과 강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이 수준의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빠른 생각이나 높은 수준의 문제 해결이 필요할 때 나타납니다. 교육에서는 수학, 과학 이론, 어려운 문법 같은 과목을 계속 도와주지 않으면 매우 벅차게 느낄 수 있습니다. 노력을 통해 발전할 수는 있지만 다른 친구들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계속 비교당하면 자신감을 잃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반복되는 어려움 때문에 배우려는 의지를 잃고 공부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도 비슷한 한계가 나타납니다. 즉흥적으로 대처하거나 여러 일을 동시에 하거나 빠르게 적응해야 하는 역할은 스트레스를 주거나 성공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꾸준함과 반복이 중요한 일에서 능력을 잘 발휘하지만 사회는 종종 이런 일들을 낮게 평가하여 자신감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실함과 꾸준함도 매우 중요한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느리게 배우는 것은 가치가 낮은 것이라는 사회의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사회생활에서도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들은 농담, 반어법, 숨은 뜻이 있는 대화에서 핵심을 놓쳐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는 친구가 없다면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사회적 능력을 낮게 볼 때 자신감은 더욱 약해집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잘 알아차리는데도 이러한 오해는 그들의 어려움을 더 크게 만듭니다.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이 수준의 사람들이 혼자 생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고 가족을 부양하며 지역 사회에 꾸준히 기여합니다. 또 다른 잘못된 믿음은 그들이 호기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창의력은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꾸준함이 필요한 취미 활동에서 자주 표현됩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수준의 지능으로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없다는 오해는 틀렸습니다. 3단계, 보통 수준의 지능. 정해. 이 수준은 IQ 85에서 115 사이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일상생활을 문제없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각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는 능력과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기본적인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준의 사람들은 읽기, 쓰기, 세마기를 잘할 수 있으며 이런 능력을 사용해 직장, 가족,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일들을 해냅니다. 생각하는 능력. 이 수준의 생각은 꾸준하고 현실적입니다.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고 짧거나 중간 정도의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배우면 새로운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이 왜 고장났는지 알아내거나 예산을 조절하는 것처럼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이론은 힘들게 느낄 수 있지만 실제 생활과 관련된 예시를 들어주면 어려운 생각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시간표 짜기, 집안일하기, 직장에서 지시 따르기 같은 일상적인 일들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이 수준의 사람들은 보통 실수로부터 배우고 상황이 너무 복잡하게 바뀌지만 않으면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적지까지 가장 빠른 길을 찾거나
물건을 살 돈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처럼 익숙한 상황에서는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통 능력도 보통 충분해서 대화에 참여하고 기본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파악하며 사람들이 흔히 쓰는 표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준의 지능은 실용적인 생각, 현실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꾸준한 배움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회가 움직이는 안정적인 바탕이 됩니다. 일상생활. 이 수준의 사람들은 보통 익숙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일과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보통 수업을 따라가고 숙제를 하고 꾸준히 공부해서 시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역사나 기초 수학처럼 많이 외우거나 논리적인 순서가 필요한 과목은 연습을 통해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과학이나 고등수학 같은 더 높은 수준의 내용은 힘들게 느낄 수 있지만 개념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실제 예시와 연결해주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꾸준한 문제 해결, 팀워크,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일이 필요한 역할에서 능력을 잘 발휘합니다. 일반적인 사무 업무, 기술직, 고객 서비스 등을 능숙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장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가계부를 사용해 한 달 지출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어려운 전략을 짜는 것이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이미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매일의 업무가 문제없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는 능숙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러한 능력과 익숙함의 균형이 나타납니다. 보통 수준의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 분위기를 읽고 대화를 이어가고 갈등을 해결하면서 친구관계, 가정생활, 연인관계를 잘 유지합니다. 이들의 결정은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거나 집을 사기 위해 저축하는 것처럼 주로 현실적인 것에 바탕을 둡니다. 인생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에 깊이 파고들지는 않지만 보통 매일 해야 할 책임에 맞는 선택을 합니다. 보통 수준의 지능을 가진 사람의 일상생활은 꾸준한 배움,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능숙한 해결, 그리고 학교, 직장, 인간관계를 믿을 수 있을 만큼 꾸준하게 관리하는 능력으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보통 수준의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겪는 주된 어려움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과 스스로 보지 못하는 약점에서 비롯됩니다. 일상생활이 감당할 만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익숙한 틀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덜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더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기보다 겨우 통과할 만큼만 공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매일 하는 일은 능숙하게 하지만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거나 더 어려운 책임을 맡아야 할 때는 망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잘 되고 있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 수준의 사람들은 익숙함을 전문성으로 착각해서 어떤 주제를 겉핥기식으로만 알면서도 완전히 이해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신은 중요한 세부 사항을 놓치거나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들을 의심하지 않고 넘어가게 만들어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매달 가계부를 잘 관리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재정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만 장기 투자의 복잡성은 놓칠 수 있습니다. 보통 수준의 지능에 대한 오해도 문제를 더합니다. 한 가지 고정관념은 보통이라는 것이 평범하고 야망이 없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 수준의 지능이 대부분의 사회가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정적인 바탕이 됩니다. 선생님, 기술자, 유료 종사자, 소규모 사업가들이 종종 이 범위에 속하며 보통 수준의 지능이 가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오해는 보통 수준의 지능은 호기심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받으면 깊이 생각하고 성장할 수 있지만 스스로 도전을 찾아 나서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 수준은 강점과 약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즉, 일상생활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는 있지만 현실 안주와 스스로의 약점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정체될 위험도 있습니다. 4단계,
평균보다 높은 지능, 정해. 이 수준은 IQ 115에서 130 사이로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생각하는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이 수준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배우고 규칙을 더 쉽게 찾아내며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이들의 생각은 현실적인 것과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생각을 잘 합쳐서 여러 번 반복하지 않아도 복잡한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능력. 이 수준의 흔한 특징은 여러 생각들을 빨리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교실에서 평균보다 지능이 높은 학생은 한 번만 설명을 들어도 새로운 내용을 이해하지만 다른 학생들은 여러 번 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설명에서 틀린 점을 찾아내거나 말의 이상한 부분을 알아차리거나 다른 사람들이 놓친 문제 해결책을 찾아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사실, 과정, 구조에 대한 기억력이 좋은 편이라서 세부적인 것을 놓치지 않고 이미 아는 지식 위에 새로운 것을 쌓아가기가 더 쉽습니다. 추상적인 생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더 쉽습니다. 이들은 생각들 사이의 관계를 따라갈 수 있고 논리를 사용해 낯선 문제를 풀 수 있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생길 결과를 미리 예상하거나 과학 수업에서 숨겨진 원리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과 더 큰 그림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능력은 구체적인 일과 개념적인 생각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평균보다 높은 지능은 모든 것을 다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보를 다룰 때 더 빠르고 더 정확하며 더 유연하다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일상생활. 평균보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종종 주변 사람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설명을 다 마치기도 전에 수업 내용을 이해해서 과제를 일찍 끝낼 수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계속 연습하는 동안 이들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서 교실이 느리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모둠 활동은 때때로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실수를 빨리 알아차리거나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만 너무 튀어 보이지 않으려고 자신을 자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는 이러한 장점이 문제 해결과 소통 능력에서 드러납니다.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가진 직원은 복잡한 지시를 팀원들을 위해 더 간단한 단계로 바꾸어 설명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놓친 과정의 문제점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회의의 결론이 자신에게는 일찍부터 뻔히 보일 때 회의가 길게 느껴질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오기를 기다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 덕분에 그들은 중요한 기여를 하지만 동료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피하기 위해 때로는 자신의 속도를 감춰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 패턴을 빨리 알아차리고 대화의 세부 내용을 기억하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미리 예측합니다. 이런 점이 그들을 믿음직스럽고 통찰력 있게 만들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때 조급함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설명을 천천히 하거나 어떤 생각들은 혼자만 알고 있는 방식으로 적응하는 법을 배웁니다. 평균보다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의 일상생활은 더 빠른 이해력, 더 날카로운 패턴 인식, 그리고 자신의 타고난 속도와 주변 사람들의 속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필요성으로 정의됩니다. 어려움. 평균보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학습 속도를 주변 환경이 따라오지 못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학교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을 위해 수업이 느리게 진행될 때 안절부절 못하거나 지루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지루함을 느끼고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심지어 도전적인 과제가 주어지지 않아 자기 능력보다 낮은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거나 자신에게는 당연해 보이는 결론에 동료들이 도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때 그렇습니다. 사회적 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준의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생각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만약 이것을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면 참을성이 없거나 비판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발견한 것을 말하지 않고 참는 법을 배웁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해는 이러한 어려움을 더합니다. 흔한 오해 중 하나는 평균보다 지능이 높으면 성공이 보장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성공을 위해 동기, 끈기, 감정 조절 능력도 필요한데 이러한 능력들이 항상 지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고정관념은 이 수준의 사람들이 항상 자신감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의심하거나 높은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이 수준은 분명한 지적 장점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답답함을 느끼게 하고 종종 더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환경에 사회적으로 적응해야 할 필요성을 만듭니다. 5단계 높은 지능 정해 이 수준은 IQ 130에서 145 사이로 인구의 상위 약 2%에 해당합니다. 아주 어려운 생각을 잘하고 규칙을 매우 잘 찾아내며 복잡한 아이디어를 빠르게 배우고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수준의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여러 생각들을 연결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특별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배우는 속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내용을 배우기 위해 반복이 필요하지만 지능이 매우 높은 사람들은 한두 번만 보고도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수학 문제를 빨리 이해하거나 별다른 설명 없이도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의 규칙을 알아내거나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먼저 과학 이론의 중요한 원리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규칙을 찾아내는 능력도 중요한 강점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은 종종 작은 단서만 보고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데이터의 흐름을 보거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합니다. 이 능력 덕분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뛰어넘는 생각도 흔합니다. 이 수준의 사람들은 정보를 단계별로 차근차근 보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파악하기도 전에 문제의 끝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통할 때는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고 생각을 유연하게 하며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설명과 보이지 않는 어려운 설명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높은 지능은 빠른 이해력, 깊이 있는 추상적 생각, 그리고 여러 분야에 걸쳐 문제를 알아보고 해결하는 뛰어난 능력으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종종 주변 사람들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학교에서는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심화 과목도 할만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수준의 학생은 종종 새로운 개념을 빨리 이해하고 많은 복습 없이도 여러 과목 사이의 연결점을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공부를 더 쉽게 만들어주지만 다른 학생들을 위해 수업 속도가 느려질 때는 지루함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높은 지능이 드러납니다. 이들은 종종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비효율적인 점이나 실수를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판매 데이터에서 미래의 어려움을 예측하는 패턴을 발견하거나 기술적인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매우 가치 있지만 동료들이 자신의 생각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때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회의나 느리게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때로는 불필요하게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높은 지능은 종종 뛰어난 인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작은 세부 사항, 대화 내용의 이상한 점, 기분의 변화를 잘 알아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세심하고 사려 깊게 만들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같은 속도로 정보를 처리하지 못할 때 단절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때때로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어서
친구나 가족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늦출지 아니면 알게 된 것을 말하지 않을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들의 일상생활은 빠른 이해력, 잦은 문제 해결, 그리고 자신과 항상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종종 외로움, 마음이 통하는 친구의 부족, 그리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으며 평범해 보이려고 자기 능력을 숨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해결책을 제안하거나 생각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 모둠 활동이 불필요하게 느리다고 느낄 때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혼자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세부 사항이나 규칙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대화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그들의 빠른 생각을 거만하거나 참을성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어긋남은 어울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도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생각들도 어려움을 더합니다. 흔한 고정관념은 높은 지능이 성공을 무조건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성공을 위해 끈기, 감정 조절 능력, 그리고 기회도 필요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항상 자신감이 넘친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거나 항상 최고여야 한다는 기대를 실망시킬까 봐 걱정합니다. 지적 능력이 행복을 보장한다는 생각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장점과 함께 외로움과 스트레스가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지능은 뛰어난 생각 능력과 함께 지적 능력만큼이나 사회적, 감정적 요인으로 인해 생기는 중요한 어려움들을 포함합니다. 6단계, 영재 수준의 지능. 정의. 영재 수준의 지능은 IQ 145 이상으로 인구 중 극소수만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수준에서는 생각하고 배우는 속도와 깊이가 보통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영재들은 정보를 매우 빠르게 처리하고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기억하며 자신이 아는 것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배운 것을 새롭게 확장하고 바꾸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배우는 속도입니다. 영재 학생은 혼자서 고등 수학을 공부하거나 정식 수업 없이 악기 연주법을 배우거나 친구들보다 훨씬 일찍 외국어를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몇 주 동안 연습해야 하는 것을 이들은 단 몇 번의 시도만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독창성 또한 이 수준의 특징입니다. 영재들은 단지 문제를 푸는데 그치지 않고 문제 자체를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정의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가지 해결책만 볼 때 이들은 여러 가지 해결책을 볼 수 있으며 기존의 방식에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영재 학생은 자신만의 실험을 설계하거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핵심 특징은 여러 학문 분야를 넘나들며 깊은 연관성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영재는 물리학의 원리를 철학의 개념에 연결하거나 음악의 패턴을 수학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 능력은 시대를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는 생각을 가능하게 합니다. 영재 수준의 지능은 빠른 학습 능력, 뛰어난 기억력, 독창성, 그리고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깊고 독특한 연결을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정의됩니다. 일상생활. 영재들에게 일상생활은 종종 주변 세상과 보조가 맞지 않는다고 느껴집니다. 학교에서는 수업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과제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금방 끝낼 수 있습니다. 영재 학생은 과제를 예정보다 며칠 먼저 끝내거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과제를 변형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보람찰 수도 있지만
정해진 체계 안에서 기다려야 할 때는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영재들은 활력을 느끼는 동시에 제약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창의력과 자율성이 허용되는 프로젝트를 즐깁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업무나 관료적인 절차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방법을 알지만 기존의 규칙 때문에 한계를 느끼는 경우입니다. 독창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혁신이 중요한 역할에서 그들을 가치 있게 만들지만 익숙한 방식을 선호하는 동료들과는 동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그 차이가 미묘하지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영재들은 특정 주제에 대해 자신과 같은 수준의 열정을 가진 친구를 찾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피상적인 내용에만 머무르면 깊이가 없다고 느껴 깊이 있는 대화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동시에 개인적인 관심사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사회적 균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이들의 일상 경험은 또래들을 훨씬 앞서 나가고 너무 느리게 느껴지는 시스템 속에서 길을 찾아가며 강한 지적 호기심과 사회적으로 같은 수준의 열정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 어려움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영재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너무 느리게 움직이는 경직된 시스템, 고르지 않은 발달, 그리고 유난히 강한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학교에서는 수업이 반복적이고 도전적이지 않다고 느껴 지루해하거나 수업에 흥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빨리 이해하는 아이는 그것을 계속해서 복습하라는 말을 들으면 동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 성장이 감정적 성숙을 앞질러 뛰어난 생각 능력을 가졌지만 좌절감을 다루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영재들은 동료들보다 훨씬 먼저 해결책을 볼 수 있지만 직장의 구조는 종종 정해진 방식을 따르기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그들의 효율성과 독창성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면서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에게 매우 높은 기준을 두어 자신의 비전이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을 넘어설 때 스트레스를 받거나 모든 에너지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영재들은 종종 대화에서 깊이를 추구하며 자신과 같은 강한 호기심을 공유하지 않는 친구들과 관계를 맺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강한 감정이 뛰어난 생각 능력과 결합되어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단지 더 빠른 속도로 정보를 처리하고 있을 뿐인데도 거만하거나 참을성이 없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재들은 편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의 강한 열정과 남들과 다른 점은 외로움과 압박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영재 수준의 지능은 빠른 학습과 독창성으로 특징지어지지만 사회 시스템과의 불일치와 끊임없는 오해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7단계, 천재 수준의 지능. 정해. 이 수준은 종종 IQ 160 이상과 관련이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지식과 창의력의 경계를 바꾸는 생각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속도나 정확성으로 정의되는 다른 수준들과 달리 천재는 시스템 자체의 근본의 의문을 제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틀을 만들어냅니다. 이 수준은 문제를 효율적으로 푸는 것을 넘어 애초에 어떤 문제가 존재하는지를 다시 정의한다는 점에서 다른 수준들과 구별됩니다. 천재의 핵심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통찰력입니다. 지능이 매우 높은 사람들은 기존의 틀을 완벽하게 익히는 데 뛰어날 수 있지만 천재는 그 틀을 부수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학 분야의 천재는 기존에 받아들여진 이론을 버리고 수십 년간의 가정을 뒤엎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예술 분야의 천재는 사람들이 표현 자체를 인식하는 방식을 바꾸는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 수준의 학습은 단계를 거치기보다 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재들은 내용을 순서대로 배우기보다 멀리 떨어진 아이디어들을 연결하고
복잡한 개념들을 하나의 통합된 생각으로 압축합니다. 그들의 창의력은 낡은 도구를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상하거나 급진적으로 보이는 독창적인 접근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천재를 구별하는 것은 단지 능력이 아니라 독창성과 독립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기존의 생각에 도전하고 시스템을 근본부터 다시 만들며 인류의 지식이나 문화의 방향을 영원히 바꾸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드문 능력입니다. 일상생활. 천재 수준의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은 종종 평범한 기대와 어긋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학교에서 수업은 답답하거나 심지어 무의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수준의 학생은 과제를 빨리 끝낼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방식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교육과정을 뛰어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독창성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정해진 틀을 따르도록 만들어진 교실에서는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같은 경향이 나타납니다. 천재는 기존의 절차를 보고 즉시 그 구조적 결함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시스템 안에서 일부를 고치기보다 전체를 완전히 재설계하여 독특하거나 파격적으로 느껴지는 해결책을 제안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 능력은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익숙한 방식을 선호하는 동료들의 저항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그 나름의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피상적인 세부 사항을 맴도는 대화는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으며 깊거나 독특한 생각의 흐름은 그들을 괴짜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글쓰기, 디자인, 실험 같은 개인적인 프로젝트에 집중하다 보면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되어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종 의미 있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만 자신과 같은 관점을 공유하는 동료를 찾는 것은 드뭅니다. 이들의 내면 세계는 복잡한 아이디어들로 끊임없이 폭풍이 치는 것과 같아서 행정 서류 작업이나 집안일 같은 평범한 일들은 극도로 지루하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집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과학 이론을 해체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거나 멍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이러한 내면의 몰두는 선택이 아닌 기본적인 상태이므로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상생활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 수준의 일상생활은 기존의 구조보다 훨씬 앞서 나아가고 정해진 방식의 의문을 제기하며 독창적인 창조에 이끌리는 경험으로 요약됩니다. 이는 놀라운 생산성을 가져다 주지만 수능을 기대하는 환경과의 잦은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어려움. 천재 수준의 지능을 가진 사람들의 주된 어려움은 종종 고립감, 자신의 아이디어가 거부당하는 것, 그리고 기존 체제와의 갈등에서 비롯됩니다. 학교에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주저없이 받아들이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교사에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통찰력은 가치 있게 여겨지기보다 방해하는 것으로 치부되어 오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직업 환경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나타납니다. 천재들은 종종 시스템의 결함을 인식하고 급진적인 해결책을 밀어붙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결국 옳다고 증명될지라도 기존의 절차와 맞지 않기 때문에 빈번히 저항에 부딪힙니다. 직장은 세상을 바꾸는 기여보다는 기존 규범 내에서의 효율성을 보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는 좌절감을 만듭니다. 사회적으로 독특한 사고방식은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독창성은 괴짜처럼 보일 수 있으며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거나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의 격차는 외로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정신은 멈추지 않는 엔진과 같아서 스스로를 지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간단한 일상의 과제, 예를 들어 청구서를 정리하거나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가 그들의 끊임없이 활동하는 마음에겐 극심한 지루함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적 세계와 외부 세계의 요구 사이에 불일치는 그들이 세상 물정에 어둡거나 기본적인 책임조차 회피하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능력이 선물이자 동시에 평범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역설을 보여줍니다. 잘못된 생각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흔한 고정관념은 천재성이 인정이나 행복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많은 천재들이 평생 동안 주목받지 못하고 살아가며 그들의 기여는 나중에야 평가받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지적 탁월함이 감정적 균형과 함께 온다는 것이지만 많은 이들이 자기의심이나 좌절감으로 힘들어합니다. 천재 수준의 지능은 세상을 바꾸는 통찰력과 함께 뛰어난 능력만큼이나 오해와 저항으로 인해 형성되는 중대한 개인적, 사회적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8단계 박식가형 지능 정해. 이 수준은 서로 관련 없는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 수준의 능력을 달성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여 하나의 통찰력으로 만드는 능력으로 정의됩니다. 한 분야에 깊이 집중하는 전문가와 달리 박식가들은 폭넓은 능력과 호기심을 보이며 종종 기술 분야와 창의적인 분야 모두에서 뛰어납니다. 이 수준은 단순히 많은 과목에 능숙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특징지어집니다. 박식가들은 경계를 넘나드는 패턴을 찾음으로써 정보를 처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별적인 분야를 볼 때 그들은 연결점을 봅니다. 박식가는 기하학의 원리를 그림에 적용하거나 음악 구조를 사용하여 수학을 이해하거나 생물학에서 얻은 통찰력을 철학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없어 보이는 분야들을 연결하는 이 능력은 그들이 독창적인 해결책과 혁신을 만들어내도록 합니다. 그들의 학습 방식은 호기심과 여러 영역을 탐구하려는 열망에 의해 촉진되며 종종 스스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과목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또 다른 정의적인 특징은 다재다능함입니다. 박식가들은 종종 과학, 예술, 언어, 그리고 실용적인 문제 해결 능력 모두에서 동시에 높은 숙련도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은 과학 연구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창작 글쓰기를 하거나 기계 장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성취는 흩어진 관심사의 결과가 아니라 폭넓고 서로 연결된 사고방식의 결과입니다. 박식가형 지능은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성과 지식을 혁신적인 통찰력으로 종합하는 능력이 결합된 것으로 가장 잘 정의됩니다. 일상생활. 박식가에게 일상생활은 종종 한 번에 여러 세계를 관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학교에서 그들은 과학에서 뛰어나면서 동시에 글쓰기, 음악 또는 예술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전문 분야에 집중하는 학생들과 달리 박식가들은 종종 여러 다른 과목들 사이를 쉽게 넘나듭니다. 선생님들은 그들을 유난히 다재다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들의 폭넓은 능력을 좁은 학문적 구조에 맞추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업 환경에서 박식가들은 종종 여러 길을 추구하거나 자신들을 돋보이게 만드는 방식으로 여러 학문 분야를 결합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학 분야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창작글을 출판하거나 의학 분야의 경력과 기술 연구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하나에 국한시키기보다는 여러 전문 분야를 섞을 수 있는 프로젝트에 종종 이끌립니다. 이 능력은 그들을 가치 있는 혁신가로 만들지만 때로는 전문화를 기대하는 직장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박식가들은 종종 많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어 매력적인 대화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과학에 대해 토론하다가 예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넓은 관심 범위는 여러 활동에 주의를 나누기 때문에 때때로 그들을 침착하지 못하거나 종잡을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상 경험은 다양한 재능 사이를 오가고 여러 분야에 걸친 프로젝트를 추구하며 여러 방향의 지식을 탐구하고 통합하려는 끊임없는 열망과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어려움. 박식가들은 종종 지식의 폭을 넓히는 것과 한 분야의 깊이를 파고드는 것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육 시스템은 전문화를 보상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학생은 너무 빨리 자신의 초점을 좁히도록 권장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직업 생활에서도 박식가들은 비슷한 장애물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많은 직장은 한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폭넓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 인정받기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공학과 디자인을 연결하는 박식가는 두 부서 어디에서도 온전히 평가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결합된 지식이 혁신을 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구조는 때때로 이러한 다재다능함을 집중력 부족으로 봅니다. 인간관계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나 파트너는 박식가가 왜 그렇게 많은 활동에 시간과 에너지를 나누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침착하지 못함으로 보이는 것이 종종 지식을 탐구하고 통합하려는 진정한 열망입니다. 이로 인해 박식가들은 실제로는 아이디어를 통합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이 없는 사람으로 비치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더욱 강화합니다. 흔한 고정관념은 박식가들이 산만하거나 한 가지에 전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의 학습 스타일이 여러 과목 간의 연결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박식가가 된다는 것이 여러 가지를 피상적으로 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지만 많은 이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을 발전시킵니다. 9단계 비전 가형 지능 정해 이 수준은 기존 시스템을 넘어 생각하고 아직 형성되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으로 정의됩니다. 이 수준의 사람들은 분석 능력과 선견지명을 결합하여 패턴을 보고 변화를 예측하며 사회의 방향을 바꾸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합니다. 현재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다른 지능 수준과 달리 비전가들은 미래가 어떤 모습일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하며 사고합니다. 비전 가형 지능의 핵심 강점은 큰 그림을 보는 데 있습니다. 비전가는 기술 발전과 문화적 변화를 연결하는 것처럼 관련 없어 보이는 분야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는 기회와 위험을 식별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비전 가형 지능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기술이 단순히 효율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직업, 공동체, 교육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수준의 학습은 종종 광범위하고 통합적인 사고를 포함합니다. 비전가들은 여러 영역의 지식을 받아들여 당시에는 대담하거나 심지어 불가능해 보이는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들의 독창성은 창의력뿐만 아니라 나중에 혁신적이라고 증명될 변화를 제안하기 위해 논리와 선견지명을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비전 가형 지능은 단순히 아이디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가능성의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상력, 용기, 그리고 기존의 규범에 도전하려는 의지를 결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에는 종종 깊은 고독감이 따릅니다. 그들의 생각은 현재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종종 비현실적이거나 공상적인 것으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동시대 사람들과의 지적 교감은 드물며 자신의 비전을 온전히 이해해줄 동료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로운 것을 넘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고 싶다는 열망과 변화를 거부하는 현실 사이의 끊임없는 내적 갈등을 유발합니다. 이는 변화를 예측하고 다양한 시스템을 연결하며 현재의 경계를 넘어선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으로 가장 잘 정의됩니다. 일상생활 비전가들에게 일상생활은 종종 다른 사람들이 아직 상상하지 못한 가능성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에서 그들은 새로운 가르치는 방법을 제안하거나 정해진 공부 범위를 넘어선 과제를 내놓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은 그들의 창의력을 알아볼 수 있지만 친구들은 그들의 미래를 내다보는 아이디어를 항상 이해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숙제에 집중하는 친구들과는 생각이 다르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비전가들은 기존의 방식에 변화를 주거나
아주 먼 미래를 내다보는 방법을 만들어내며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시 상상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훨씬 전에 미래의 위험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는 획기적일 수 있지만 익숙한 구조를 선호하는 동료들의 저항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비전가는 대담한 가능성을 볼 때 흥분감을 느끼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비현실적이라고 무시할 때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비전가들은 종종 활력과 영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들은 큰 아이디어에 대해 토론하고 장기적인 결과를 상상하는 것을 즐깁니다. 하지만 미래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때로는 지금 당장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적인 목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나 가족과는 생각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넓은 시각과 일상적인 기대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계속되는 과제일 수 있습니다. 일상 경험은 변화를 예측하고 혁신적인 접근법을 제안하며 영감과 저항을 동시에 자주 마주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어려움. 비전 가형 지능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그들의 아이디어가 너무 급진적으로 보일 때 마주하는 회의적인 시선, 변화에 대한 저항, 그리고 고립감에서 비롯됩니다. 교육 환경에서 비전가들은 기존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교사들에게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접근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능을 장려하는 환경 속에서 그들을 좌절하게 만듭니다. 직장에서도 비전가들은 대담한 모델을 도입하려 할 때 빈번히 저항에 부딪힙니다.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자는 제안은 안정을 선호하는 관리자들의 주저함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비전가들을 미래에 무엇이 효과가 있을지 아는 것과 변화에 저항하는 구조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그들의 기여는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발전이란 종종 인내를 요구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비전가들은 오해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이 단기적인 목표에 집중하는 동안 비전가는 장기적인 결과에 집중합니다. 이러한 우선순위의 차이는 거리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생각하는 습관은 그들을 주의가 산만하거나 비현실적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그들은 종종 현실과 동떨어진 몽상가라는 고정관념에 시달리지만 막상 상황이 닥치면 그들의 아이디어가 필수적이었음이 증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그들의 성공이 쉽게 온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비전가들이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기까지 수년간의 거절을 마주해야 합니다. 10단계 초월적 지능 정해. 이것은 인간 인지 능력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사고가 시스템, 범주, 개인적 야망을 넘어 진리와 인식 그 자체에 집중하는 단계입니다. 이 수준의 사람들은 과학이나 철학의 틀에 갇히지 않고 오히려 그 틀이 서 있는 근본을 탐구합니다. 그들의 지능은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형성하는 가정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개인적 정체성을 넘어서는 인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적 목표나 사회적 역할이라는 렌즈를 통해 삶을 해석하는 반면 초월적 사상가들은 이것들을 절대적 현실이 아닌 구성물로 인식합니다. 그들은 지위, 경쟁, 자아라는 환상을 꿰뚫어 보고 대신 인간 경험의 근간을 이루는 보편적 원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수준은 또한 가장 넓은 규모에 걸친 패턴 인식을 강조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고하는 사람은 인간 심리의 순환이 역사의 순환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초점은 좁은 성취가 아니라 생각과 존재의 더 깊은 구조를 드러내기 위해 여러 학문을 넘나들며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학습이란 종종 새로운 사실을 습득하는 것보다 편견과 잘못된 확신을 버리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경직된 범주에 얽매이지 않는 직접적인 인식을 받아들입니다.
초월적 지능은 시스템을 넘어서는 인식, 가정의 근원을 질문하는 능력, 그리고 개인적 이득이 아닌 진리를 추구하며 통찰력을 통합하는 역량으로 정의됩니다. 일상생활. 초월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은 종종 주변의 속도나 우선순위와 다르게 느껴집니다. 학교에서 그들은 경쟁이나 성적에 초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배우는 내용에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 데 더 집중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시스템이 왜 존재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거나 외부적인 보상을 줬기보다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 성찰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야망에 대한 태도에서 똑같은 초연함이 나타납니다. 초월적인 개인은 업무를 능숙하게 수행할 수는 있지만 승진이나 물질적 성공에는 거의 동기를 느끼지 못합니다. 계층 구조를 오르려 애쓰는 대신 그들은 그 일 자체가 진리와 부합하는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동료들은 그들을 동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관점이 전통적인 성공의 척도에 맞춰져 있지 않을 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그들은 종종 피상적이거나 일상적인 교류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위나 소문에 대한 가벼운 대화는 기운을 빼앗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의미해 보이는 논쟁에서 물러나 대신 조용히 관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동료들과의 거리감을 만들 수 있지만 동시에 진정성과 상호 이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해줍니다. 이 수준의 사람에게 일상적인 선택은 습관이나 야망보다는 성찰에 의해 인도됩니다. 초점은 외부적인 인정보다는 명료함과 인식에 맞춰져 있습니다. 어려움. 초월적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고립감, 잦은 오해, 그리고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육 환경에서 그들은 과제의 목적에 의문을 제기하여 선생님들을 당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경쟁에서 초연한 그들의 태도는 비록 그들의 초점이 더 깊은 이해에 맞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동기가 부족하다고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초월적인 개인들은 야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업무에 뛰어날 수는 있지만 종종 승진이나 지위를 좇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성공을 승진과 동일시하는 직장 문화와 충돌합니다. 그 결과 눈에 띄는 야망이 없는 것을 수동적인 태도로 해석하는 동료들에게 저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환경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초월적 사상가들은 피상적인 토론을 피하거나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논쟁에서 물러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성을 선호하는 그들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를 냉담함이나 무관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목표보다 진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들을 동료들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강화합니다. 흔한 고정관념은 초월이란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 수준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합니다. 그들은 단지 경쟁보다 인식에 더 큰 가치를 둘 뿐입니다. 초월적 지능은 고립과 오해에 의해 형성되지만 그것은 전통적인 성공의 척도를 넘어서는 진리에 대한 헌신을 나타냅니다.